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도가와 람포 기담집입니다. 이 책은 2024년 7월에 출간되어 현재 소설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부커. 저자는 에도가와 람포. 옮기니는 김은희님입니다. 이 책은 미스터리 호러의 대가 에도가와 람포, 거장에 알려지지 않은 기이하고도 서늘한 세계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과연 인간의 추악한 내면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저자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순간을 포착해 추리소설 작가 특유의 섬세함으로 기이한 사건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에도가와 람포 기담집은 1924년에 발표된 후부터 1931년까지 에도가와 람포만의 그로테스크하고 잔혹한 상상력으로서의 기담 16편을 수록하였습니다. 세계 3대 추리소설 작가, 일본 미스터리 추리소설계의 거장 등 에도가와 람포를 표현하는 수식어는 수도 없이 존재하며 그의 이름을 딴 에도가와 람포상은 현재까지도 일본 추리소설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에도가와 람포 기담집에 실린 16편의 기담처럼 본격 추리물뿐만 아니라 괴기, 에로틱, 그로테스크, 잔악성이 강조된 작품들도 연이어 발표하며 수많은 히트작을 만들며 일본 미스터리 문학의 역사를 100년 앞당겼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저자의 핏빛 기담을 16편 담아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일반인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에게서 가슴이 서늘해지는 비애를 느낄 수 있었어요. 더운 여름날 우리의 숨겨진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흥미로운 인생 소설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에도가와 람포의 핏빛 기담 16편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에도가와 람포가 초대하는 서늘한 물살 속에서 한 줄기의 땀이 등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오싹함에 사로잡히다. 이 책을 덮은 후 당신은 섬세하고 기괴한 매혹에 몸서리치게 될 것이다. 미스터리 호러의 대가 에도가와 람포, 거장에 알려지지 않은 기이하고도 서늘한 세계. 백일모. 그것은 과연 대낮의 악몽이었는가? 아니면 진짜 현실로 일어난 일이었는가? 늦은 봄, 미지근한 바람이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달아오른 밤에 부딪히던 후덥지근한 오후였다. 볼 일이 있어 들렀는지 그냥 산책하던 길이었는지 그것조차도 기억에 희미하지만 나는 어떤 변두리에서 끝없이 이어진 곱고 넓은 먼지 투성이의 큰 길을 걷고 있었다. 세탁을 많이 해서 느르스름하게 변해버린 혹겹 옷처럼 빛바랜 상가들이 말없이 늘어서 있었다. 석자 남짓한 쇼윈도에 먼지로 켜켜이 염색한 초등학생의 운동복이 매달려 있거나
바둑반처럼 나눠진 얄팍한 나무 상자 속에 빨강, 노랑, 하양, 갈색 등 색색의 모래 같은 것을 넣어둔 물건들이 가득 진열된 가게. 좁고 어두침침한 내부를 천장부터 온 사방까지 자전거 프레임이며 타이어들로 가득 채운 그런 가게들. 그리고 그러한 살풍경한 상가들 사이에서 천장에 매달린 그름 앉은 등이 가느다란 격자문 너머로 보이는 2층 집에서는 이렇게 양사방에 짓눌러대는 건 싫다는 듯이 뚱따당 뚱땅하는 저속한 샤미센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치키리키. 아파 아파 아파파. 따은 머리를 먼지로 화장한 여자애들이 도로 한가운데서 원을 지어 노래하고 있었다. 야파 하는 눈물겨운 선율이 흐린 봄 하늘로 유유히 증발해 갔다. 남자아이들은 줄넘기를 하며 놀고 있었다. 기다란 줄이 강하게 바닥을 치면서 하늘로 튀어올랐다. 허름한 면옷에 앞섭을 활짝 풀어헤친 아이 하나는 펄쩍펄쩍 줄을 휘 뛰고 있었다. 그 광경들은 고속 촬영한 영화처럼 너무도 느긋하게 보였다. 때때로 무거운 화물차가 덜덜덜덜 도로며 집집을 진동시키며 지나갔다. 문득 나는 앞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4명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길가에서 불규칙한 반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묘하게 웃음 띤 얼굴이었다. 희극을 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같이 웃는 얼굴이었다. 어떤 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깔깔깔 웃기까지 했다. 호기심에 나도 그곳으로 다가갔다. 무리와 가까워질수록 웃음을 짓고 있는 많은 이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진지하게 이를 데 없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 창백한 얼굴은 입을 뾰족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떠들고 있었다. 잡상인의 호객행위라 하기에 너무 지나치게 열심이었고 종교가의 설법치고는 구경꾼들의 태도가 너무 불경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나도 어느새 반원의 군중들 속으로 끼어들어 청취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연설잔이 양털로 짠 푸르스름한 색의 바레노새, 황색 각띠를 단단히 매 풍채가 좋고 상당히 교양 있어 보이는 40대 남자였다. 가발처럼 단정하게 빛나는 머리카락 아래로 콧대가 우뚝한 낙천적이고 창백한 얼굴, 가는 눈, 멋진 콧수염에 윤곽이 선명한 붉은 입술. 그 입술이 멋대로 침을 흩날리면서 뻐끔뻐끔 움직이고 있었다. 땀이 배어나온 높은 코, 그리고 바짓단 아래로는 먼지 투성이가 된 맨발이 드러나 보였다. 내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던가. 연설은 지금 막 최고조에 달에 있는 듯 했다. 남자는 감개무량하게 이렇게 던져놓고 한동안 구경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더니 마침내 자문자답하듯 말을 이어갔다. 죽일 만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아내는 바람둥이였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 웃음이 일어서 그 다음 순간 언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을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말은 자칫 놓칠 뻔했다. 아니 벌써 눈이 맞았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조금 전보다 더한 큰 웃음이 일었다. 나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가부키 배우처럼 목을 흔들었다. 장사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밤 침상에서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또 웃음소리. 부디 약속해줘. 나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해줘. 그러나 아내는 아무리 부탁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문가처럼 탁월한 교태로 농간으로 그 자리만 얼버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농간이 얼마나 나를 매료했던가요. 누군가가 그래 잘 먹었네 라고 외쳤다. 그러자 다시 웃음소리. 여러분, 남자는 그런 구경꾼의 외설적인 농담은 무시하고 말을 계속했다. 당신들이 만약 내 입장이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연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는 귀를 살짝 가려서 뒤로 묶는 헤어스타일이 참 잘 어울렸습니다. 자기 혼자서도 아주 잘 묶었지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묶었습니다. 아름답게 화장한 얼굴이 뒤돌아보면서 붉은 입술로 저를 향해 방긋 웃었습니다. 남자는 여기서 어깨를 한번 들썩였다. 짙은 눈썹이 양쪽에서 모여들면서 일순 무서운 표정으로 변했다. 붉은 입술이 기분 나쁘게 휙 돌아갔다.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금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해둔 송곳을 아내의 향기로운 목덜미에 있는 힘껏 찔러 넣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기 전에 커다란 앞니가 입술에서 살짝 엿보이는 채로 죽어버리더군요. 요란하게 선전을 하는 음악대가 지나갔다. 커다란 나팔이 둔중한 소리를 냈다. 이곳은 고향에서 수백 리 떨어진 머나먼 만주위.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졸래졸래 따라갔다. 여러분, 나는 내일을 전부 털어놓는 것입니다. 마카라 타로는 살인자다.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또다시 웃음소리가 일었다. 음악대의 큰 북 소리만이 남자의 연설에 반주라도 넣듯이 끝없이 들려왔다. 나는 아내의 사체를 5 토막으로 잘랐습니다. 알겠어요? 몸통이 1, 손이 2개, 발이 2개, 이렇게 모두 5 토막입니다.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맞게 살이 오른 새하얀 발이었습니다. 당신들은 혹시 그런 물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남자는 약간 목소리를 죽였다. 목을 앞으로 내밀고 두 눈을 바쁘게 굴리면서 잠옷 중대한 일이라도 털어놓는 것처럼 입을 열었다. 3721일 동안 우리 집 수도는 항상 잘잘 틀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5 토막 낸 아내의 사체를 몇 대짜리 돛박에 담아서 차갑게 식히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바로 비결이란 말입니다. 비결. 사체가 썩지 않는 시랍이 되는 거지요. 시랍. 밀랍처럼 변한 사체. 사체를 장시간 공기가 통하지 않는 물속이나 땅속에 두었을 때 체내의 지방이 지방산으로 변하면서 밀랍 상태가 되어 사체의 원형이 영구히 보존된다. 시랍. 어떤 의학서에서 본 시랍이라는 항목이 그 의사가 그려놓은 생생한 그림과 함께 내 눈앞에 떠올랐다. 도대체 이 남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왠지 모를 불안과 공포가 내 심장을 풍선처럼 부풀려 놓았다. 아내의 포동포동하고 새하얀 몸통과 손발은 귀여운 밀랍 세공품이 되고 말았지요.
하하, 어서 결론부터 말해. 넌 대체 어제부터 몇 번이나 복습하는 거야. 누군가가 퉁명스럽게 고함을 질렀다. 이봐. 그리고 여러분, 남자의 말씨가 갑자기 커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당신들은 내 아내가 가출했다고, 집을 나갔다고 믿고 있을 테지. 그런데 말이야. 이봐, 잘 듣게. 그 여자는 내가 죽였다고. 어때? 놀랍지 않은가? 와하하하하. 뚝 하고 남자의 웃음소리가 잘라내듯 끊어지더니 순식간에 다시 진지한 얼굴로 바뀌었다. 그러고는 다시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그리하여 이제 아내는 완전히 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키스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키스할 수 있고 안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을 수 있답니다. 이제 제 수건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하지요. 나는 살인자니까요. 언제 경찰에게 잡힐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멋진 생각을 해냈습니다. 숨길 장소 말이죠. 경찰이든 형사든 그곳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보게, 자네 한번 보시게나. 그 사체는 내 가게 앞에 잘 장식되어 있으니까. 남자의 눈이 나를 보았다.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았다. 바로 코앞에 있던 것을 지금까지도 못 보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하얀 지크로 된 차양과 낯설지 않은 고딕 서체로스의 약국 조제약이라는 글씨, 그리고 그 안에는 유리관 속에 넣어진 인체의 모형이 있었다. 저 남자는 약국 주인이었던 것이다. 어떤가? 보았는가? 내 사랑스러운 여인을 좀 더 봐주시게나. 무엇이 그렇게 시켰을까? 나는 어느 틈엔가 차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내 눈앞에 놓인 유리관 속에는 여자의 얼굴이 들어있었다. 앞니를 다 드러내고 방구 눕고 있는 그녀. 밀랍으로 세공된 소름 끼치는 종기 속에 거무튀튀하게 변색된 인간의 피부가 보였다. 한쪽 면에 솜털까지 나 있는 걸 보면 결코 인공물은 아니었다. 쓱 하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올랐다. 나는 넘어질 것 같은 몸을 간신히 지탱하면서 차량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남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군중으로부터도 멀어졌다. 문득 되돌아보니 군중 가운데 뒤쪽에는 경찰도 한 명 서 있었다.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남자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왜 웃고만 있습니까?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눈앞에 두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 남자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거짓말 같으면 그 차양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도쿄 한복판에 저렇게 버젓이 인간의 자체를 드러내놓고 있는데 무신경한 경관의 어깨를 쳐서 그 남자를 고발해 버릴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미 그런 생각을 실행할 기력조차 없었다. 현기증을 느끼면서 나는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다. 눈앞에는 한없이 이어져 끝도 보이지 않는 새하얀 큰 길이 펼쳐져 있었다. 훅 달아오르는 태양의 열기가 길가에 늘어선 전신주들을 해초처럼 뒤흔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8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더운 여름도 끝이 나는 날이 오겠죠. 더위에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우리 인생처럼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